자, 안녕하세요. 이행래입니다. 그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할 때 내가 이제 그 1, 2월 후반부에 오리엔테이션 했던 것들도 있고, 그래서 OT를 이미 들었던 분들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마치 처음인 양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자료가 이제 계속 이게 나갈 텐데, 지금 나간 게 이제 4장이 나간 겁니다. 4장이 이제 나가서 이제 그 기약당식, 당식에 관련된 내용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한 1, 2주 정도 자료가 안 나갈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확대체에 대한 개념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확대체 개념이 이제 끝나게 되면, 시간이 내가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1주에서 2주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한다면, 1주에서 2주 정도의 계획이 이제 여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은 이제 환체에 대한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환체 기출 문제를 논의를 할 때는 이제 필요하면 이제 군론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파트 안에서요. 군론 얘기도 나오는데, 그때는 군론 개념을 따로 수업하지는 않을 겁니다. 따로 수업하지는 않고 이제 우리가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기출 문제를 다룰 때는 일부 문제들은 그냥 해설하는 선에서 끝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부 내용들은 한 문제를 가지고 1시간 이상씩 이렇게 수업하는 경우도 나올 거예요. 이제 그때는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본다든지, 또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이제 예측해 본다든지 하는 형태로 해서, 기출 문제 시간에는 1, 2, 3, 4월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그 1월 달에 이제 군론 중심을 했으니까 환체 전체 내용들을 전부 다 그 한번 복습하는 차원으로, 그러면서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들으실 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매번 리포트가 나가게 되는데, 이제 가끔 이제 인강 듣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체크를 못 해줘요. 체크를 못 해주는데, 인강 듣는 분들 중에서 나 이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 아니면 내가 푼 것이 옳은지 틀린지 잘 모른다든지, 좀 뭐 문제결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게 있으면 카톡으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마 내가 답변이 즉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보통 즉답을 해주는데, 즉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뭐 내가 써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 보면 이제 즉답을 못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즉답을 못하게 되면 차분하게 앉아서 풀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내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답변이 없으면 되게 미안하긴 하지만 내가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꼭 이렇게 다시 글을 보내십시오. 인간아 답변해 하고. 그러면 내가 꼭 답변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인강 듣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리포트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걸로 이렇게 대신 하시면 되겠고, 리포트는 뭡니까? 그러면 리포트는 따로 없어요. 따로 없는데, 리포트라고 하는 것은 연습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연습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연습 문제 중에 내가 가끔 이거 꼭 해보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는, 이 리포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중에서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제 내가 이제 나중에 용지를 드릴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 용지에 맞춰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럼 내가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보신 거를 보고, 내가 여기다가 첨삭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첨삭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첨삭을 하고 나서, 첨삭만 하고 끝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건 첨삭만 가지고는 좀,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보충 설명을 이렇게, 수업 전에 보충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요런 의미로 이렇게 첨삭을 했으니까 참고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리포트를 받아봤는데,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여러 선생님들이 했는데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 경우에는 내가 강의상에 내 전달이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오해가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내가 이렇게 첨삭도 하겠지만, 수업 시간에 이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형식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니까 이제 피드백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아니면 그 리포트 대신에 스터디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 공간에서 이제 학원 측에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스터디 대신에 그와 같은 피드백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질문하시면 되니까 이제 그거는 마찬가지로 그거서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수업하는 건 박사원 선생님 책의 현대대수학 8판을 기준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의 구성이 이게 이제 내가 수업은 2, 3, 4, 5장을 중심으로 수업을 합니다. 2, 3, 4, 5를 중심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건데 2, 3은 내가 이제 1, 2월 했던 거고요. 2, 3, 4, 5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게 6장에 나와 있거나 있는데 이건 내가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당겨서 오게 되는데 그게 간혹 자료에 안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타이핑을 친 거는 책을 중심으로 타이핑을 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하니까 이제 자료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강의 준비 따로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강의 준비가 먼저 된 다음에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타이핑을 한 다음에 강의 준비를 이렇게 해서 이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내용은 여러분한테 자료에 없는데 수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6장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박선 선생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론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접근 순서, 그러니까 만약에 박선 선생님은 1, 2, 3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책의 구성이 1, 2, 3으로 썼다면 나는 이거 1, 3, 2가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내가 수업은 1, 3, 2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면서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 그걸 참고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중심으로 이제 4장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4장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간 자료는 이 책의 목차에서 이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에 대한 내용이 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차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네,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수업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교사임용 시험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 이게 이제 3장에 3.11, 3.13 내가 이제 이건 1, 2월에 했던 거였고, 그러면서 2월 후반부에 강의할 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건 뭐 시험 밭이다라고 이제 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혹시 이 부분을 공부 안 하셨으면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게 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내가 1, 2월에도 얘기를 했지만 채론을 여기에서 이게 4인데 여기 4가 지금 이름이 여기 타이틀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이 확대체 개념이 넘어가는 데서 확대체가 넘어가기 이전까지는 다낭 이데알 정역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2000년대 2010년도 이전까지는 여기까지는 가장 시험에 여기가 많이 나왔던 파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제도가 2008년도부터 객관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그때 당시에 2차가 논술형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논술형 시험이 나오면서 그때 논술형이 나오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대수학이 기본적으로 20점이었어요. 해석하기 20점, 대수하기 20점.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경론이 20점, 그 다음에 이제 위상 또는 미분기하가 20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때 20점짜리 논술형 문제를 내려면 확대체가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확대체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갈로아 확대체예요. 이 갈로아 확대체를 왜 좋아하냐면 여러분들은 안 좋아해도 내는 사람은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갈로아 확대체 하나로 군환체 확대체가 다
다 들어가 버려요. 이 문제 하나 안에. 그러면서 그 2차 논술형 이전까지는 갈루아 이론이 안 나왔다가 그때 한번 이제 갈루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같이 매년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루아가 매년 나오다가 최근에 조금 더디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갈루아 확대체 안에 군의 개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체의 개념도 들어가고, 확대체 개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버리니까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작년부터는 전부 다 4점이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5점짜리가 있을 때는 갈루아 확대체를 5점에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안에 질문의 소지가 많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이제 이 갈루아 확대체라는 개념들이 우리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이제 다낭 이데알이 핵심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오리엔테이션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강의하는 이 내용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그냥 제목 중심으로 여기다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제목 중심으로 그림을 넣었는데 지금 수업 시간에 요 칠판이 사실은 요 한 칠판이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내가 힘이 딸려서 이거 텔레비전을 막 이렇게 못 움직여요. 그래서 요 하나 안에다가 이제 조금 그리게 될 텐데 내가 혹시 지울지도 몰라요. 지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가능하면 한 페이지, 그래서 지금 가로 세로 노트를 이렇게 옆으로 바꿔놓으십시오. 바꿔놔서 그 한 페이지 안에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혹시 지워도 그 다음에 쓰는 것까지는 다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수업하다가 집중하면은 이거 내가 이제 이거 노트 필기하는데 놓친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지울 때 여러분한테 지워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노트 필기를 안 됐으면 사진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잠깐 시간 달라서 사진 찍는데 한 10초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휴대폰 꺼내놓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는데 단 이제 수업에 방해가 안 되게 소리만 안 나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매번 수업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노트 필기를 놓친 것 같다 그러면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요즘 너무 좋죠. 휴대폰이 모든 게 다 되니까. 자, 지금 이제 노트를 이제 작성을 하시면, 노트를 작성을 하면 보통 3칸 내지 4개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제 이 4개가 이 칠판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다 들어가려면 우리 칠판 전체로 봤을 때 한 4분의 3, 3분의 2 정도를 써야 딱 맞는데 지금은 공간이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못 쓸 수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내가 뭐라고 했냐면 집에 가서 숙제로 이거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하라고. 비포 있죠? 비포에다가 쭉 정리를 한 다음에 노트에다 반 접어서 딱 붙여놓으라고. 내가 원래 개인적으로 여러분 노트 정리 이런 거 체크는 안 하는데 이쪽 파트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이 꼭 보시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F를 체라고 해보죠. 체가 되면 체의 가장 큰 특징은 0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다 뭐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단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D가 정역이면 이거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분수체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정수로부터 유리수를 만드는 분수체 개념을 생각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정역으로부터 분수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일종의 대수적으로 무엇을 포함하는, D를 포함하는 분수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공간 확장을 더 하고 싶어서 하려고 이것에 F의 분수체를 했더니 도로 F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를 만드는 방법에서 체의 분수체는 도로 F가 되다 보니까 이건 더 이상 실용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R이 단위원을 갖는 가완환이면 3.13에서 주장했던 바는 뭐였냐면 잉여환을 가지고 체를 만드는 방법이었죠. 잉여환을 가지고 체를 만드는 방법은 이 M이 R의 극대
이데알이면 얘가 체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되는데 이것은 물론 저기 그 원소의 관점, 원소의 개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유한적 사고로 원소의 개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얘는 R보다는 원소가 적은 거죠. 잉여의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더 큰 거를 만들고 싶은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M이라는 것을 이데알이라는 것을 놓고 이 M이 극대 이데알인가요 아닌가요를 물어본다면 그거는 좀 쉬운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 보고 극대 이데알을 만들려고 하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우리는 채로 가고 싶은데 이 극대 이데알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몇 개가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극대 이데알은 몇 개 있다라는 말은 일반론적으로 못 해줘요. 유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존재성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고민을 생각하게 되냐면 R이 다낭 이데알 정역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다낭 이데알 정역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얘가 체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M이 R의 극대 이데알이라는 건데 이때 이 M은 기약이라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더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극대를 찾는 게 쉽니 기약을 찾는 게 쉽니 이런 문제로 이제 내용이 바뀌겠죠. 우린 무조건 쉬운 거를 하는 거니까. 근데 봤더니 기약을 찾는 게 극대를 찾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쉽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기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찾을 것인데 이게 4장의 핵심 이론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참고로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뜻이지 기약이 무조건 쉬운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경으로 이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것도 중요한 말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요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F가 체가 되면 얘를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X가 부정원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얘를 확장을 시켰더니 R이 얘가 환이면 얘도 환이고 얘가 단위원을 갖는 가원 아니면 얘도 단위원을 갖는 가원 아니고 얘가 정역이면 얘도 정역이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다낭이 될 정역입니까? 그랬더니 얘는 노우 그런 거예요. 얘가 체가 되면 얘가 체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 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F가 체이고 X가 부정원이면 얘가 다낭이 될 정역이 되더라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도. 지금부터 내가 그린 그림은 뭐 한 10대 문제 됩니다. 이 그림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니까 얘가 다낭이 될 정역이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다낭이 될 정역이 아까 최대 장점이 이거라고 그랬어요. 요거니까 이제 얘를 하는데 다낭이 될 정역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하나가 생겨요. 어떤 점이 불편하냐면 정역을 설명하는 건 하나도 안 불편한데 모든 이데알은 다낭 이데알이라는 걸 설명해 주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낭 이데알 정역이 주인공은 맞지만 얘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굳이 모든 이데알이 다낭 이데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도 다낭 이데알이라는 것을 대신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론 중에 하나가 유크리트 정역이에요. 그래서 유크리트 정역이면 얘가 돼요. 얘는 안 돼요. 이 유크리트 정역은 아마 이제 오늘 수업하면서 내가 바로 시작하겠지만 유크리트 정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눗셈 정리입니다. 우리 나눗셈 정리 정수론에서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핵심 언어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얘가 더 편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설령 물어보더라도 주인공은 얘가 되는 건데, 얘가 이제 가끔씩 편리할 때가 있어서 얘가 오지만 얘가 주인공은 아니다야. 그냥 얘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에 불과한 겁니다. 아까 이제 말했죠. 대표적인 요 유클리드 정역의 단어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그냥 딱 하나. 나눗셈, 정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다낭 이데알 정역이라는 것을 보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물어본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요거를 물어본 것도요. 자, 그럼 이제 이 다낭 이데알 정역이 이제 나오게 되면 여기로부터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거로부터 어떤 기약 다항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약 다항식이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제 기약 다항식을 표현할 때 난 P자를 선호합니다. P자를 선호하는데 그 기약은 영어로는 irreducible인데 왜 P자를 씁니까? 그런데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흐름상으로 보면 뭐냐면 이 기약이라는 개념이 자연수로 해석을 하면 소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소수는 이제 프라임이니까 P자를 따온 걸로 보여지는데 그 기약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중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죠. 단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의 기준적 언어는 다르지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인수분해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약 다항식을 찾는 건데 이게 1차는 전부 다 기약이 돼요. 근데 이제 1차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안 다룹니다. 왜 안 다루냐면 우리가 지금 수업의 목적은 얘를 확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1차가 되면 확장을 시켰더니 도로 F예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만 썼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도로 F가 되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몇 차 이상에서 2차 이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1차가 돼도 무방합니다. 이론적으로는 1차가 돼도 무방하지만 내가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것은 은연중에 전부 다 몇 차 이상으로 해석하시면 되냐면 2차 이상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기약 다항식의 문제가 이제 제시가 되면 기약이라는 것은 이것의 근이 인수분해가 안 됐다는 얘기니까 PX의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F에 없는 거예요. F에. 그래서 F에는 없는데 근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얘는 반드시 존재해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진짜야? 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중요한 단어가 이제 뭐가 되냐면 어디에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어디에 있는데. 그러면 F에는 없는데 있긴 있어. 어디에? 그건 나도 모르지. 결론은. 됩니까? 그래서 이 근의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이 근을 이용을 해서 무엇을 논의를 하자라는 얘기냐면 저 근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K라는 체를 상상하게 되는데 다 이미지 속에서 그려지는 체예요. 구체성은 없습니다. 상상 속의 체를 생각하는데 어떤 체를 얘기를 하냐면 요 근 알파도 포함하고 무엇도 포함하고 F도 포함하는 일명 확대체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제 무엇을 만드냐면 X 대신에 무엇으로 보내주는 거, 알파로 보내주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붙입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대입환 준동형 사상이다. 요게 이제 아마 요게 우리가 3장에서 아마 했을 거예요. 대입환 준동형 사상이다인데 이거는 증명은 안 어려운데 짜증은 나는.
이제 그런 형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대입환 준동형 사상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때 제1 동형 정리에 의거해서 본다면 fx는 커널 phi 이미지 phi와 무엇이 되는 거예요? 동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미지 phi는 x 대신에 뭐가 되는 거예요? x 대신에 뭐를 대입시킨 거니까? 알파를 대입시킨 거니까 치역은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그러면 이 f 알파의 얘는 이제 정역이 됩니다. 얘는 정역이 되는데 이것의 분수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정역이 되면 늘 분수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분수체를 표기하기를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둘의 차이가 있죠? 여기에서도 여기가 소가로가 아니라 대가로로 돼 있죠? 대가로로 돼 있다는 얘기는 나체 보장 못해 이 뜻인 거고 소가로를 쓸 때는 그것의 분수체 개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절대 규칙은 아닌데 그냥 우리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암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이제 분수체를 생각할 때 이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얘가 K의 부분체가 됩니다. 부분체가 되는데 이제부터 수업할 때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이 표시는 보통 부분한 표시예요. 체의 부분한이 체라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리수체의 부분한 정수가 있는데 정수하는 체는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부분체 하면 이렇게 표시하고 나서 부분체를 써주든지 하는데 이제 박 선생님 책은 부분체의 개념과 부분집합의 개념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상 알아서 해석하세요. 이제 그런 뜻으로. 자, 그럼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 되는데,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볼게요. 여기 알파자를 썼으니까 우리 알파를 표시하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로 보내줄 때 무엇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fx가 커널 파이 알파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요 문맥을 통하면 이렇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fx가 뭐라는 뜻입니까? 알파를 근으로 갖는 다항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알파를 근으로 갖는 다항식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이 이제 일명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이제 뭐가 된다라는 말 때문에 얘가 fx가 단항 이데알 정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커널도 이데알이니까 얘도 무슨 이데알일 거다? 단항 이데알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커널 F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표현이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뭔지는 모르겠으나. 되겠죠? 그래서 얘를 구하는 것도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를 구하는 거. 그런데 우리 시험 볼 때 답이 유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점하는데 굉장히 곤란함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유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유일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지 않는데 얘가 유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기를 원하다 보니까 이것의 문제를 최고창의 개수가 몇인 것으로? 1인 것으로 놓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걸 가지고 따집니까? 그러면 모든 체는 반드시 단위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2를 선택한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요 P가 기하기 돼요. 그런데 얘는 무엇이 되냐면 차수의 입장에서 보면 알파를 근으로 갖는 최소 차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대신에 모닉기하기라는 단어 대신에 도입하는 사람들은 최소 차수 모닉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의 뜻도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닉이란 단어는 그냥 유일성이니까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 무엇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적어되냐면 내가 기약임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최소 차수 다항식이라는 말로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어라? 우리 얘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가 기약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기약이 되면 얘는 무슨 이데알이 된다가 돼요? 기약이 되면 얘는 무슨 이데알이 된다? 극대 이데알이 된다 그랬죠. 얘가 극대 이데알이면 체가 된다고 그랬죠. 체가 되면 얘가 동형적이니까 얘가 체가 되니까 얘도 뭐가 돼요? 체가 되죠. 체의 분수체는 도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와 얘는 안 같은 건데 여기에 이제 같은 모델이 돼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왜 어떤 게 나오냐면 진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여러분하고 수업한 것에 이제 여기에서 유의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유의점이 있냐면 아까 알파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게. 근데 얘는 근본적으로 이 fx는 무엇들의 모임이죠? 라지 fx는 어떤 것들, 이 안에 있는 원소는 뭐죠? 다항식인데, 무슨 다항식? 유한차수 다항식들의 모임이에요. 유한차수. 그러니까 유한차수에서 논의하면 지금 내가 말한 것에 논리적 모순이 없습니다. 논리적 모순이. 그런데 이제 입장을 바꿔서 유한차수를 가지고 얘를 하면 얘는 이론적인 모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론적인 모순이 없는데 뭐를 가져가냐면 차수로 가지고 안 하고 원소를 먼저 끌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소를 먼저 끌고 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든다면 파이 같은 거를 먼저 끌고 옵니다. 그러면 얘 파이를 가지고 오면 이 파이는 얘를 근으로 갖는 유리개수 다항식은 없어요. 유한차수 유리개수 다항식이 없어요. 파이를 근으로 갖는 게. 이래서 이 말이 일명 초월수라는 개념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알파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면 이 알파가 있는 게 맞는데 알파를 먼저 끌고 왔을 때 이거와의 관계를 이제 또 논의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게 대수적이냐 초월적이냐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초월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을 근으로 갖는 유리개수 다항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론적으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초월적이라는 표현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으로 검증이 안 됩니다. 검증이 안 되고 책에서 우리가 파이는 초월수입니다. 그럼 그런 것 같다고 받아들이는 거지. 그거 한번 검증해 볼까 그랬더니 뭐 책에 무슨 자료를 찾아보면 돼요. 그거 찾은 날 그날부터 그냥 이명은 포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하라는 게 시험에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나오면 틀리면 돼요. 왜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그런데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아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 때가 있냐면 아예 파이를 끌고 와버릴 때가 있어요. 먼저. 그러면 파이를 끌고 오면 얘는 초월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룰 수 없는 대상으로 이제 벗어나 있는 거라서 그럴 때는 얘는 체가 안 돼요. 그냥 뭐로 바뀌냐면 정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밑그림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지 않았지만 이 알파라는 것은 나중에 이름을 붙인다면 FE에서 대수적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만의 논리입니다. 지금 내가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놓은 게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어지면 이것으로부터 얻어진 게 결국은 얘가 아까 우리 부분체였잖아요. 분수체. 그러니까 얘가 체가 되는 거죠. 얘가 체가 되는데 얘는 이론적으로는 무엇을 포함합니까? 분명히 이제 얘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F에 뭐가 된다?
확대체가 돼요. F의 확대체가 되는데 이때 여기에 이제 이것에 대한 이름이 이제 또 등장합니다. 뭐로 등장하냐면 F의 알파라는 원소를 하나를 첨가시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PX가 N차였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N차였다고 가정하면 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 얘는 F 위에서 N차원 벡터 공간도 돼요. 얘가. 그러니까 체가 이제 우리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게 뜬금없이 뭐가 나왔어요? 벡터 얘기가 나오죠. 오케이? 벡터 얘기가 나오면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가는 선형 변환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죠. 선형 변환 나오면 선형 변환의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죠. 선형 변환의 고유한 성질을 우리는 세자로 뭐라고 합니까? 선형 변환의 고유한 성질을 세자로? 내 말 다 했는데 고유값이라고 하죠. Yes, no? 그럼 고유값이 나오면 그것을 풀기 위한 고유 다항식도 생각할 수 있죠. 고유 벡터는 관심 없어. 고유 다항식도 생각할 수 있죠. 선형대수에서는 고유 벡터가 중요한 말인데 여기서는 고유 벡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고유 다항식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유 다항식은 뭔데? 그건 PX예요. 그래서 PX와 고유 다항식의 관계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논술형 스타일의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줄여놓으면 4점짜리 문제로도 발전이 됩니다. 자, 다시.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실상은 여기에 F의 원소와 알파의 곱의 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거를 F에다가 알파를 첨가시켰다. 근데 알파 하나만 첨가시켰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단순 확대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단순 확대체.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책을 보면 분명히 처음에다가 분수체라고 얘기를 했다가 어느 날 가면은 분수체 개념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다 단순 확대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경우에. 그러면 이제 더 안 써도 되는데 여기 평가정은 그러면 이 F가 주어지면 얘를 또 다른 F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또 이 과정이 또 거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다 새로운 거 첨가를 베타를 첨가시켰다라고 한다면 얘 입장에서 본다면 베타를 첨가시킨 거지만 알파 입장에서 보면 F 입장에서 생각하면 알파와 뭐를 첨가시킨 꼴이 돼요? 베타를 첨가시키는 꼴이 되겠죠. 이걸 귀납적으로 가면 얼마든지 더 첨가시킬 수 있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첨가시킨 체를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확대체로 넘어가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들을 쓰려고 하지 않고 근본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갑니다. 자, 여기에서 뒷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칠판이 너무 큰 관계로 지웠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혹시 노트 필기 안 됐으면 요거를 인강 듣는 분들은 요거 캡처 해놨다가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요거로부터 이제 나온 게 지금 여기로부터 이제 얻어진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뭐가 나올 거냐면 우리가 F 알파라는 F의 단순 확대체를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 베타라는 것을 첨가시킨 것이 우리가 F 알파 베타라는 것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파의 F 알파라는 체에다가 무엇을 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F 알파 베타라는 말은 요거라는 단순 확대체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다시 무슨 단순 확대체?
베타라는 단순 확대체를 생각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알파와 베타가 그 서로 독립적인 관계가 되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타를 먼저 첨가시킨 다음에 알파를 첨가시키나 알파를 첨가시킨 다음에 베타를 첨가시키나 결과가 같기 때문에 마음대로 편안하면 알파 베타를 뭐로 해도 바꾸어도 문제 해결에는 지장이 없다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요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면 이때 이 K를 요걸로 우리는 이제 얘에다가 관심을 갖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요거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K로 가서 보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K의 입장에서 보시면 이때 K는 F 위에서 벡터 공간이 되는 겁니다. F 위에서요. 그러면 F 위에서 벡터 공간이 되니까 얘가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일 수도 있고 무한 차원 벡터 공간일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한 차원 벡터 공간을 설명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실수는 유리수의 무한 차원 벡터 공간이에요. 실수 R은 유리수의 Q 위에서 무한 차원 벡터 공간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설명하려 했더니 설명할 길도 막막하지만 그래서 어쩔 건데 그럼 별로 그냥 그렇다는 얘기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무한 차원 벡터 공간이 아니라 무슨 차원?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을 논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때 얘가 벡터 공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주요 관심사는 유한 차원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 될 때 이때 이것이 주어지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에다가 가야 되는데 이때 이것을 우리는 F의 유한 확대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되겠죠? 확대체는 그래서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 하나는 벡터 공간이라는 개념과 또 다른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확대체도 여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체인 거죠. 그러니까 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물리 시간에 공부했던 걸로 해석하면 벡터 공간의 멤버는 벡터가 되는 거고요. 체의 멤버는 스칼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물리 시간에는 벡터와 스칼라를 구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벡터와 스칼라를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은 벡터와 스칼라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면 벡터에는 벡터끼리의 고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스칼라에는 스칼라끼리의 고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벡터로 해석할 땐 그 개념을 안 썼다가 스칼라로 얘기할 땐 또 그 개념을 썼다가 이게 막 이중적으로 들어가요. 그럼 독자가 읽으면서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확대체가 왜 어려운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를 놓고도 번역이 순간순간 변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없어요. 이제부터는 벡터입니다. 이제부터는 스칼라입니다. 이게 아니야. 오케이? 영화로 보면 되게 재미없는 거죠. 졸리죠. 누가 범인이야, 누가 주인공이야 하고. 자, 되겠습니까? 그럼 계속 이어서 갈게요. 그러면은 요 밑에다 쓰시면 됩니다. 여기 그 바로 밑에 길게 쓰지 말고 짧게. 그러면 유한차원 벡터 공간이니까 n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선형 대수에서는 선대라고 쓸게요. 선형 대수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수 위에서 실벡터는 1차원 벡터 공간이 되죠. 그런데 얘는 무한 차원이 돼요. 그러니까 얘한테 차원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스칼라 요것에 따라서 내용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다 요거를 구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디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선형대수를 보시다 보면 이런 말들이 있죠. 실벡터 공간, 복소 벡터 공간,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것은 실벡터 공간 그러면 스칼라를 실수로 놓은 거야 하라고 이렇게 이미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요 F자를 생략하고 써도 문맥상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거 따라 달라지는데 이거는 이제 벡터적 해석이 되는데 사람들이 요것의 표기를 여기에서는 이건 선형대수에서야 그러면 현대에서는 얘를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읽기를 K의 차원이라고 안 읽어요. 얘를 뭐라고 읽죠? 이거 안 써도 돼. 지금 이런 건 뒤에 나오니까 그냥 그림만 그려놔. 이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뒤에 가서는 F 위에서 K의 디그리라고 읽어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디그리를 뭐라고 부르죠? 차수라고 하죠. 왜 차수라고 했을까요? 왜? 그 얘기는 아까 이제 여기 안 살아남았구나. 다 지워졌네. 아까 요거 하면서 PX 그 커널 차수 나온 거 있죠? PX. 그것의 다항식의 차수 개념과 여기에 차수 개념이 동의어가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다룰 때 얘를 다룰 거를 아까 여기에서 기압 다항식 있었죠? 커널 얘기를 할 때 그 다항식의 차수과 동일하다니까 내가 편리에 따라서 디그리를 활용할 수도 있고 편의에 따라서 차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편의에 따라서 디그리의 관점으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내가 요거 얘기를 할 때 요거 아까 썼던 거 있죠. A0 플러스 A1 알파 플러스 AM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조건대시법으로 썼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기저라는 게 얘가 기저가 되는 거예요. 얘가 기저가 돼요. 그러니까 N차원인 거죠. 기저가 되는 이러한 모델로 얘네들이 돼서 이것의 성질을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차수 개념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일명 유한 확대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까지에 대한 개념이 사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경적 지식이 된다면 5장부터는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5장부터는 K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장부터는. 그러니까 확대체는 K를 분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분과 확대의 차이는 이제 다릅니다. 우리가 그 부분군, 부분환, 이데알, 정규 부분군 이런 것들은 군에서는 군 G가 있으면 이 G의 부분을 찾는 데 초점을 두는 거고요. 부분한 이데알은 R을 두고 이것의 부분을 찾는 데 초점을 두는 거라면 확대체는 F를 두고 이것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부분에서는 주요 관심사가 뭐가 있냐면 군이면 군, 환이면 환의 구조가 보존되니?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니?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라고 한다면 확대는 근본적으로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단위원은 단위원으로 보존되고요. 단원은 단원으로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그 보존성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시켜 놓은 걸 가지고, 왜냐면 확장시켜 놓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공간의 확장의 의미가 되니까 확장시켜 놓고 나서 확대된 K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말한 무엇의 문제? 유한확대체. 이 내용은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수업을 할게요. 저기 공간이 사실은 요 이후에 원래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거 지우기가 어려워서 지금 내가 못 지웠는데 오른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용어들이에요. 요게 용어들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채워 넣으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Yes? 자. 그럼 이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가 아까 우리가 K라고 놓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멤버들 중에서
여기에 있는 멤버들 중에서 알파를 근으로 갖는 이러한 다항식이 있을까에 초점을 둬보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다항식을 생각해 볼게요. 영다항식을 생각하면 얘는 일종의 상수인데 우리는 이제 채론 다항식한 넘어가면 상수하면 0이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해요. 0과 0이 아닌 것을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차수 문제에서. 그러면 여하튼 얘는 이제 상수 개념인데 상수라는 것은 이 x의 변화가 있다 없다예요. 변화가 없으니까 어떤 수를 넣든 간에 얘네들은 무조건 뭐가 돼요? 0이 되니까 이런 0은 얘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안 돼요. 뭐가 되든 0이 돼서.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아까 말한 px가 존재할까요? 그랬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얘가 0이 아닌 것이 존재해야 돼요. 0이 아닌 게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fx를 1이라고 해보자야. 그럼 얘는 알파를 대입시키면 얘네들은 여전히 몇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이 아니면 어떤 수를 넣어줘도 0이 될 수 없죠. 그럼 px는 절대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론 문제를 강조하는 사람은 0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론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실전은 왜 불필요한 일을 하지 이런 거예요. 그럼 px는 자동적으로 몇 차 이상이 돼야 돼요? 1차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1차 이상이라는 말을 영상수가 아니라는 용어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 선생님의 책은 1차 이상이라는 개념을 써요. 1차 이상이라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여러분들이 박 선생님만 책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책들을 봤기 때문에 그 책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경우에 따라서 px는 0이 아니다라고 쓰는 책들도 있고 실전에서는 이때 디그리 px를 n이라고 하고 얘는 몇 이상? 1 이상 이렇게 뜻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관심사가 뭐로 바뀌는 거냐면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존재할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런 게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야. 그러면 이런 것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에 따라서 설명되는 게 이렇게 존재하면 알파를 f 위에서 대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px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때 알파를 f 위에서 초월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오케이? 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시험 볼 때 꼭 써야 되는 단어인데 파이는 유리수 위에서 초월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x-파이는 실수 개수 다항식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x-파이는 실수 개수 다항식 맞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파이 대입시키면 몇이에요? 0이잖아요. 그러면 파이는 실수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수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 되는 f에 따라서 대수와 초월의 이름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보실 때 대수를 자세히 보시면 F라는 것을 이제 지금 우리 수업의 기준은 F부터 시작을 했죠? 그럼 얘를 기초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기초로 해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체 F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름만 안 써요. 얘는 대수적이네, 얘는 초월적이네 이렇게 안 쓰고 어디에서. 그래서 무슨 단어 빼먹으면 안 된다요? 여기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단어 여기에서 그런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데 대수적 확대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수업하면서 나오겠지만 F의 확대체는 확대체인데 모든 원소가 다 대수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원소가 대수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진 거. 그런 것을 우리가 대수적 확대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원소가 대수적입니다라는 걸 하려면 모든 원소를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좀 불편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것 중에 시험 문제 몇 번이 나오는지 몰라요. 유한이면 대수적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더라요. 그래서 이것도 기출이에요. 그래서 유한확대체면 대수적 확대체임을 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대수적이라는 것은 모든 멤버를 대수적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유한확대체 그러면 체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대수적이 되죠. 대수적이 되면 좋은 게 뭔데? 대수적이 되면 좋은 게 이런 거 마음대로 써먹는 거예요. 이런 거 마음대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고민 없이 내가 이런 게 존재한다고 써도 되는 거고, 그걸 모르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한체. 얘는 이제 보통 별도로 가는데, 유한체는 별도로 가는데, 이 유한체는 요거 다 돼요, 다 돼. 유한체는 요것들이 다 돼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유한체라고 하는데, 이 유한체는 다른 말로 갈루아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유한체죠. 위에 있는 바로 단어는 유한확대체죠. 유한체와 유한확대체는 동의어가 아니에요. 유한체이면 유한확대체는 예스인데 얘는 일반적으로 거짓이에요. 오케이? 갈루아체면 갈루아 확대체가 되는 건 맞아요. 갈루아 확대체라고 해서 갈루아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한체이면 원본 확대체의 개념이 들어가요. 유한체이면 분해체가 돼요. 유한체이면 분리 확대체가 돼요. 그러니까 유한체는 얘네들이 다 성질을 만족해요. 그런데 유한체는 유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이 있어요. 다른 데서는 논의를 못하는 유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유한체라고 이름을 따로 끌고 와서 그것만의 성질을 다루는데 아까 말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거를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말 꼭 해야 돼 이제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다 됩니다. 근데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이것의 고유한 성질이에요. 근데 이 고유한 성질인데 이 유한체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알고리즘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도 공식에 대입하면 뭐가 돼요? 답이 따다다다닥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 문제는 잘 안 내요. 왜냐하면 이해를 못해도 암기하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한체는 유한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깔이 뭘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체를 보시면 체에서 0을 뺀 집합은 뭐가 됩니까? 곱셈 아벨군이 되죠. 근데 유한체는 곱셈 아벨군보다 더 강력한 순환군이 돼요. 순환군이 돼요. 그럼 순환군이 되면 반드시 생성원이 있는 것이고요. 생성원이 있으면 그것을 이름을 원시 원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시 원소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뭐 알파가 원시 원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순환군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알파를 근으로 갖는 다항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유한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수적이 된다고 그랬고 대수적이 되면 이런 게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px는 n차 다항식이 존재하는데 자연수의 정렬성에 의해서 최소차수 다항식이 꼭 존재해요. 그래서 그 최소차수 다항식은 알파를 근으로 갖는 최소차수 다항식이 존재하는데 그럼 모닉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면 최소차수 모닉 다항식이 존재하는데 이 원시 원소를 근으로 갖는 최소차수 모닉 다항식을 줄임말로 뭐라고 불러요? 그냥 막 던지면 답이 돼.
원시 다항식의 문제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거고, 뭐 이렇게 다 이제 고유한 성질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주인공이 바로 얘예요. 여기에 주인공이 얘로 이제 자리 잡은 겁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F와 K라는 체가 있어요. 확대체예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요거를 일명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F와 K 사이에 중간체는 물론 자기 자신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이 F일 수도 있고 L이 K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중간체는 도대체 몇 개가 있을까? 또 그 중간체는 어떤 모양을 띠고 있을까? 이런 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다행스럽게도, 불행한 게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알고리즘이 없어요. 보증이 없어요. 왜 다행스럽습니까? 그런 건 그래서 다행스럽게 안 나와요. 오케이? 그런데 불행을 우리에게 준 사람이 갈로아죠. 그래서 갈로아 이론에 따르면 어떤 성질을 만족하면 L을 찾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그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걸 갈로아 확대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갈로아 확대체를 찾으려면 짜증나요. 그래서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런 거예요. 그게 분리다항식의 근들로, 아까 이제 우리 요거 첨가시킨 것들 있죠? 요 첨가시킨 것을 분리다항식의 근을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럼 분리라는 말은 수학에서 대수에서 분리는 스플리트를 뜻합니다. 1차를 뜻해요. 1차. 그러니까 다항식입니까? 그러면 중복도가 무조건 다 몇인 거. 다항식에 근은 무조건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 있는지, 근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중복도가 1인 거. 그럼 1차로 인수분해가 딱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1차로 인수분해된 근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로아를 이것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도 했지만, 얘는 목적보다는 도구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를 확인하는 데 활용이 돼요.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걸 통해서 중간체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한체는 중간체 구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공식에 딱 넣으면 그냥 답이 나와버려. 그러니까 쉽죠, 상대적으로. 얘는 알아도 답이 바로 안 나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문제는, 그럼 아까 여기에서 근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의 문제가 되니까 이 근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이 뿌리가 뭡니까? 라는 뿌리 개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뿌리에 대한 개념이 모닉 기하다항식의 문제예요. 그럼 모닉 기하다항식의 문제가 되는데, 그 안에는 이를테면 이런 거죠.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는 유리수에서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죠. 실수에서는 되지만, 그렇죠? 유리수에서는 인수분해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얘가 기하기예요. 더 이상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유리수에서는. 근데 이것의 근은 루트 2와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2죠? 그래서 기하기라는 데서 똑같은 근이 나온 건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면 얘네들을 대수적 켤레원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켤레라는 말은 짝꿍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yes? 그러면은 그 짝꿍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켤레를 활용하는 거. 그게 이제 대수적 켤레원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한 시간에 읽는 기하다항식과 확대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어떡하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고민 안 해도 돼.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막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지? 이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2개월짜리 강의 내용을
요약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잘 이해를 지금 못할 수도 있는데 그 고민은 안 하셔도 돼요. 자, 대속혈례원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대속혈례원을 이용을 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체가 아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찾는 방법이 대속혈례원을 통해서 무엇을 따지냐면 자기 동형군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동형 사상을. 그럼 자기 동형 사상을 찾는데 자기 동형 사상들에 대한 모임은 다시 군이 되죠. 그럼 군이 되면 왜 군으로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체론보다는 그래도 뭐가 더 익숙해요. 군론이 익숙하고 군론에 관련된 알고리즘들은 굉장히 풍요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군을 이용해서 체론을 다루자 해요. 그것에 관련된 이론이 갈루와 군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수업하면서 다시 해야 될 거니까 여기서 뭐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면 갈루와 군에 대한 문제를 놓냐면 갈루와 군 속에 있는 멤버는 일종의 자기 특별한 거지만 자기 동형 사상이에요. 특별한 자기 동형 사상이에요. 이거 나중에 F 자기 동형 사상이라고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만 특별한 자기 동형 사상이에요. 그럼 그 자기 동형 사상에 근들이 있겠죠. 아니 그 자기 동형 사상에 의해서 영으로 가는 그런 멤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기 동형 사상. 그 자기 동형 사상이 주어지고 그 안에서 그것은 대속혈례원과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애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이런 거예요. 항등적으로 가는 멤버들이 있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애를 구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가는 항등적인 개념을. 그래서 이런 중간체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올 때만 해도 보통은 기존에는 여기까지 나왔었어요. 여기까지 나왔을 때 여기까지 나올 때도 일부 대학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이게 학부 과정 거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부 과정 게 맞다라는 얘기를 맞아라고 질문한 이유는 우리 학교에서는 강의 안 하는데 이제 이런 학교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보면 현대대수학 1, 2, 3, 4 이렇게 배우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근데 3, 4 가면 또 안 듣는 사람들 많잖아요. 보통 현대대수학 강의하시는 분이 자상하고 인간성 좋고 핸섬하고 학점 잘 주고 하고는 거리가 먼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렵죠. 가면 갈수록 어렵고 학점은 잘 안 주고 또 대수가 논리와 형식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수업에서 보면 진짜 요즘 노잼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형식의 이제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때 이게 2005년 몇 년도에 한번 나왔을 때 굉장히 이 학교에서 말이 많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한 분이 딱 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한 분이 내고 나면 그 다음 분은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왜? 자기는 첩주자가 아니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욕을 안 합니다. 아, 저기까지 우리가 강의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8, 9년도에 갈루아가 나왔어요. 이때는 저항도 없었습니다. 왜 저항도 없었냐면 이게 논술로 나왔어요. 20점짜리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교수들이 그래 20점은 그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이제 2014년부터 논술이 없어졌잖아요. 2차 시험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왔을 때는 이미 이제 적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꽃이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2020년인가 2019년도인가에 원본확대체가 나왔는데 나는 이거 되게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원본확대체가 나오게 되는데 이 원본확대체가 나올 때는 사람들이 막 땡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갈루아보다 쉽거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갈루아는 책에 있는 이론을 알아도 못 풀고 있는데 원본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원본에 대한 뜻은 뭐냐면 원을 n등분하는 문제예요. 원을 n등분을 해요. 그럼 반지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원 속에 있는 점들을 곱했어요. 그럼 다시 그 원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원 내부가 아니라 원 경계에 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반지름이 1이면 원에 다시 들어가는 거고 반지름이 1이 아니면 원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반지름이 무조건 몇인 거. 1인 문제만 논의하는 거예요. 오케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xn승은 몇인 거? 1의 근인데 이 말은 단위원을 균등하게 몇 등분했다? n등분했다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2 대신에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로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내용이 상상 초월만큼 어려워지는데 그 어려워지는 문제는 갈루아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1이냐 아니냐가 갈루아 문제냐 다른 문제냐로 내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막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가서 여기까지는 내가 이제 수업을 할 때 다항식환까지는 뭐 섹션이 3개, 4개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거 나갈 때는 섹션 2개만 나가도 와 오늘 뭐 진짜 수업 진짜 열심히 했다, 뭐 진도 많이 나갔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뭐 내용이 많은 게 아니라 이제 그게 파트가 이제 금방 이제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제 조금 수업이 이렇게 나갈 겁니다. 오케이? 그래도 시간이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도 남을 거예요. 되겠죠? 자, 좀 쉬었다가 이제 4.1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